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사건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는 뇌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아주버님이 늦은 결혼을 했었는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왜 여자가 생기지 않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느 여자가 봐도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고 하는 거 없이 맨날 짐에만 처박혀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은 아주버님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한테 재산이 많다 보니 그거 하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제일 불필요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할 정도로 시부모님도 이미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그런 아주버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삶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시간을 너무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것 같아 모두가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할 때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던 아주버님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다가 시모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너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없으면 없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아니면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사람 말을 무시해. 너한테 밥값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만 처먹고 방으로 들어가라. 아, 알았다고요.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해도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것뿐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뿐이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재수씨 원래 오지랖이 좀 있나봐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내가 재수씨 일에 참견한 적 있어요. 그 말투 정말 가식처럼 느껴지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말 좀 조심해줘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가족이고 형이 걱정돼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가식이라고? 형이 지금 사는 꼴을 봐봐. 나이 40 넘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끈덕지게 못해서는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만 축내면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형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니까 좋아.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해. 아버지, 더 이상 저런 형편없는 놈 받아주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놈인데 뭐하러 끼고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건데 저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아주버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대책 없구나. 이대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퍼지는 거잖아. 너 이대로 나가잖아. 신용카드 다 정지시켜버리고 냉전 한 푼 없이 내쫓길 줄 알아.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대책 없이 행동할 거야? 우리 집안의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하라고 끝까지 고집 부린다 이거지? 지가 비리 내놔. 여보,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전부 다 정지시키고 앞으로 집에는 훨씬 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지그지그한 집구석에서 살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 굶어 죽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주머니는 시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렸고 그렇게 짐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시모는 대책 없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털속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그날 이후 전화기는 꺼진 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몸져 누우셨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신경 써드리려고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봐드렸네요. 아주머님은 집을 떠난 뒤 시부가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도 도와달라는 전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불안해하셨지만 저희는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시게끔 중간에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아주머님의 안 좋은 버릇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아주머님한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주머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넣은 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6개월간 연락도 없던 아주머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주머님 얼굴을 봐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 등 뒤에 하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고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아, 사고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이제 저도 정신 차렸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시 온 거니까 자리 좀 작게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진주가 임신을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했고 앞으로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임신.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와? 그럼 내가 좋다고 받아줄 줄 알았니? 너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하루라도 편하게 만들어주질 않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려고 힘들게 내 뒷바라지 해준 줄 아니? 지원이고 뭐고? 너 줄 돈 없으니까 당장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냥 좀 믿어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손자까지 볼 수 있게 애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대로 내치면 두 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제가 이어받을 수 있게 옆에서 배울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큰맘 먹고 왔는데 정말 그냥 가요? 이 사람 뱃속에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가냐고요? 형은 참 속 편하게 산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애까지 만들어 왔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아버지,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켰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벌써 뒷주머니 차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동안 빼돌린 거 다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온 거겠지. 내 말 맞잖아. 형 같은 쓰레기는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갈 자격이 없어. 조금의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서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대책 없는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시모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신한 여자를 밀고 들어오려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힘든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고 결국 아주버님과 그 임신한 여자는 나란히 시부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키기 전에 이미 저는 아버지 카드에서 돈을 적당히 빼서 제 통장에 따로 재내놓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좋은 말 듣게 될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때 한바닥 난리가 난 뒤 집을 나갔을 때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현금으로 빼놓은 뒤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하게 되면 찾게 될까봐 미리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매번 아침마다 방문하던 카페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 깨져 있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확고하니까 데리고 온 거지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거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아가씨는 저놈이 어디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임신을 해서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요?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그쪽 집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라왔어요. 아니. 뭐라고요? 보육원 출신? 어쩐 지부모가 없으니 그 나이 먹고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동네 창피하게 나이 40 넘어서 임신이 웬 말이야. 그쪽 사정까지 봐줄 정도로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진 않거든. 그러니 저놈 데리고 둘이서 지지고 먹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 없으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노여우시겠지만 저희 결혼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대신 앞으로 2배, 3배 더 잘하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제가 준하씨 꼭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하씨 뭐하고 있어?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랑 함께하고 싶으면 믿음을 드려야지. 아주버님은 임신시켜 데려온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고 남편은 무릎 꿇고 있던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처음 본 모습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고 쉽게 입을 떼지 못했는데 그때 임신한 여자가 테이블 위로 결정적인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7주 차가 되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아주버님과 임신한 여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을 허락해주면서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사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착한 줄 알았던 형님은 결혼식 이후 정식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의 힘든 삶을 살아왔고 거기에 임신까지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고 받아준 건데 형님은 임신을 무기삼아 시부모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손이라고 비싼 아파트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충분히 넓고 좋은 곳이잖아요. 동서 내가 지금 동서랑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대화 중인데 왜 끼어들어? 잠깐 자리 좀 비켜주지. 동서 때문에 방해되잖아.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동서는 원래 남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게 전문이야. 내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머님 동서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일단 작은 애는 잠깐 거실에 있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드러나보자. 너무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도 들어주는 건 힘들다. 시모와 형님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가족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던 시모는 저보고 잠깐 나가 있어달라면서 형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형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아파트를 해달라는 말을 한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번에 입주자가 이사가면서 새 입주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도 어제 그 애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곧 태어날 아이랑 살기엔 좀 적응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34평이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 들여놓다 보면 34평도 많이 작잖아요. 그리고 살짝 외곽 지역이라 좀 더 번화가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딱 시내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0평이면 저희 세 식구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지원만 해주시면 둘도 아닌 셋도 낳을 수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나와서 시끌벅적한 대가족 만들 테니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이 하시던 일 정리하셨다면서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큰 결정 내리셨다는데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살아가시려면 저희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벌어오셨고 저희한테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생활에 지장도 없으시잖아요. 그이가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죠? 지금 그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만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죠? 아파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마. 그리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뜬금없이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집도 너희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집이거든.
그리고 적은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서 손에 꼽히는 50억짜리라 쉽게 결정할 순 없으니 CM이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아니면 그이는 다시 예전처럼 형편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저 아니었으면 그이는 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기다려드릴 순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저도 오래 지속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형님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두 푼 하는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형님의 말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행동을 보면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시부모님의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씀씀이도 상당했었지만 그 돈을 충당해주는 건 전부 아주버님이었어요. 40이 넘는 나이 동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보셨고 형님 내외가 앞으로 잘 살아갔길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함은 모른 채 아파트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형님을 보니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형님이 거실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모와 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시모는 굳어진 얼굴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고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시모는 시부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셨는지 눕고 싶어 하시길래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형님의 방문을 두드렸고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던 형님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그 아파트에서 살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싼 집에 들어갔으니 집안을 비싼 물건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겠죠. 점점 욕심은 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게 느껴지는데요. 괜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너무 당연시하게 요구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이제 7개월째인데 어떻게 50억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면서 형님처럼 철판 두꺼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서 자리를 깨칠까봐 걱정돼. 그이가 이 집 장남 아니야. 그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우리 그이가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거고 그 집도 우리 그이께 될 텐데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이 사람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밖에서 일하는 거 보면 몰라? 전 재산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도 엄청 많은 집안에서 그 일한 거 태어날 아이를 위해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달라는 게 동서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될 정도로 내가 실수했다고는 안 보이네. 그리고 나 임신한 거 안 보여? 노후산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형님과는 대화 자체도 통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건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형님이 요구한 50억짜리 아파트 문제로 시부모님이 방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시부가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정담동에 있는 그 아파트 너희들한테 주기로 결정 내렸다. 내가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큰며느리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서운한 적 없이 살아온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한번 믿어주도록 하마.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 모았던 이유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었고 최근까지도 일에 매달렸던 건 그만큼 가장의 무게는 무겁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 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버티면서 이끌어온 사업을 정리하게 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 남은 인생은 너희 엄마랑 같이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미 계획 중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 벌써 집도 알아놨으니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전부 처분한 상태지만 아직 청담동 아파트 하나 남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집 이렇게 총 2개 남겨놨다. 왜 집을 2개나 남겨놨는지 대충 알겠지?
청담동 집을 큰며느리가 원했으니 거기는 너희들이 살고 이 집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살면 될 것 같다. 두 집 다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서로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드니? 아,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담동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왜 서방님한테 주려는 건데요? 연희동 집값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의가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라도 더 얹어주셔야죠. 병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지금 받는 것도 상당히 가분하다는 거 모르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해 오다가 우리 형 만나 인생 폈으면 감사하게 받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뭘 잘났다고 더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맘 먹고 내린 결정에 투칠 거예요.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형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좀 더 달라는 거잖아. 형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재산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꼴랑 300원짜리 받는 주제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지. 눈에 환장했어. 아버지,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저희도 받지 않을게요. 힘들게 철강 사업 이끌어 오시면서 형이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회사 이어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밥만 축내던 형한테 50억짜리 아파트 주면 분명 공중분해될 게 편하다고요. 자식 새끼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 품비 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꼴랑 7개월 일 좀 했다고 우스대는데 형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병원 50억 아파트 받는 순간 그거 처분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면서 쓰다가 전부 탕진하면 또 기어들어와서 손 벌리겠지. 그때 형수님은 또 임신한 몸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있는 손주 핑계대면서 우리 부모님 협박하려 들 거고 주머니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땐 분명 가차없이 버릴 거야. 내 말이 틀려? 뭐 이 자식아 형한테 못할 말이 없어. 마음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얘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들 그만들 뭐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라고 집 한 채씩 남겨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얼굴 붉히면 댕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더 달지 말고 주는 대로 바닥 까거라. 시부가 크게 화를 내자 형님 내에는 그 모습에 놀라선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마음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약속대로 형님 내에겐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셨고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삶의 여유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선택을 존중했고 명절날 제주도에서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형님 내외에는 명절날 얼굴 보는 것 말고는 따로 전화를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니 무언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던 저는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길래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수학에서 들려온 말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추락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고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형님 내에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시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물 흘러가듯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끝낸 뒤 시부모님이 그동안 남겨두신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님 집에서 형님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귀엽고 내 말 안 듣고 기부를 한 거야?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니까 왜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한 건데? 당신도 이거 좀 봐봐. 감사장 한번 보라고. 이 정도 돈이면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인데 남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배보다 왜 남의 배를 불려주는 건데? 80억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냐고. 여보, 이 집 얼마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허름한 집 처분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지. 어차피 가실 거였으면 재산은 건들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아. 돈 들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우리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다고. 나도 생각 좀 해보게.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돈 받아놨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무조건 받아냈어야지. 우리 50억 어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이 대박 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남겨준 50억 아파트를 한 번에 날려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 만나러 왔었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형이 받은 그 재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았는지 몰라서 생각 없이 투자를 한 거냐고. 왜 이렇게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가?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나랑 친한 형이 대박 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본전도 못 갚고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어. 너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한바탕 하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아버님께서 주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처분해서 모험할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지금까지부터 살겠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네. 시부모님 떠나시고 남은 재산도 불우한 이웃에 기부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뭔데 기부를 한단 말이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동서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동서보다 손이 사람인 거 몰라?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시부모님이 떠나시고 비어있는 집에서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50억을 주식에 투자한 정신 나간 놈가. 대박친다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만든 형님이나 둘 다 똑같았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제주도 집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내외도 소송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큰소리친 뒤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저희 부부는 며칠간 시부모님의 집을 정리한 뒤 형님 내외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박혀 있었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아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놀라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형님 내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주버님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준 연희동 48억짜리 집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며 저희 부부 보고 제주도에서 살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형님 내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좀처럼 지내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을 뱉었고 남편은 두 사람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안에 본인들의 물건을 들여놓은 뒤 살림까지 펼쳐놓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형님한테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신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장 주거침입죄로 너희들을 신고할 거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가족끼리 무슨 주거침입죄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리 건데 동서는 제주도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림 차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이 집을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줬지만 우리한테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법적으로 소송 걸어보던지 나는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지금 전 재산 전부 탕진해서 오발 데도 없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야. 저 방 주인이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 이유가 있으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억지로 부릴 때 부려야 된다고. 어차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네. 당신들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현관 화상폰이 켜졌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시부모님의 사고 담당 형사라며 잠깐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순간 형님 내외와 마주치더니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이냐고 담당 형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는데 담당 형사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준 순간 남편이 형님 내외를 개패듯이 발길질하며 무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핸드폰 영상 속의 인물들을 보고 경악을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차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차 밑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가 저에게 보여준 증거물은 브레이크 선을 절단하고 던져버린 가위였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지문 감식 결과 아주버님의 지문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일이 바로 정비 일이었어요. 형님이 평생 직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었죠. 두 옆놈들이 연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된 진술은 시부모님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세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을 틈타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범용 CCTV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차량의 브레이크 선이 절단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돈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옆놈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시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에 대한 값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보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형님의 아이를 저희 가족이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간 길이 보이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의 아이한테도 그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 사람과 이런 일을 계획했던 그 여자가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